XSFM입니다. I, D, W, K.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배려와 연대를 막아서는 세력은 늘 많았습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왕이나 군인이었던 시절에도 그들의 동기는 같았지요. 주인의 판단력을 흐려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 말입니다. 그 욕심에 화가 난 국민이 연대의 힘을 보여주자 한국 정부는 물리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2015년 세 번째 주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있던 민중 총궐기 대회를 돌아봅니다. 청취자 여러분, 주말이 왔습니다. 이게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게 돼서 이제는 각 잡고 하는 엄숙함조차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넘기기 힘들었을, 누군가는 넘기지 못한 주말이 우리에게 또 찾아왔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154회 주말 시간입니다.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U입니다. 오늘은 어제 예고해드렸던 대로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볼 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역설적으로 팟캐스트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메이저 언론은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충분치 못한 소스로 보도를 해야 할 만큼 실제로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보도력을 동원하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의도를 집어넣었습니다. 동원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알려진 사건이라고 저희들만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싶어서 오늘 다시 끄집어낼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이 사건을 지켜본 분과 말이지요. 이용상 임수석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다시 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제 왔었나요, 제가? 아니요. 이분 말고요. 아, 네. 청취자 여러분이요. 청취자. 네. 오늘은 그러니까 하루 봤는데 매일 본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네. 사실 어제 힘들었습니다. 아, 네. 이 형이 청취자 여러분 되게 힘들어. 어제 녹음을 하면서 정말 해외에 있는 사람이랑 연애하는 사람은 그 얘기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까. 솔루션을 만들어주겠죠. 굉장히 미묘한 딜레이 있잖아요. 1초 미만의 빠직빠직함. 네, 딜레이가 사람을 진짜 피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제 녹음하면서.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편집된 걸 들으셨기 때문에 어제 순서를 듣고 그걸 못 느끼셨겠지만은 못 느끼셔야죠. 예. 못 느끼셔야죠. 이현아 인지니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이제 통화할 때 2-3초간의 딜레이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그렇죠. 네. 네, 이용이 자주 하는 스킬 끼어들 때 그저저 이 스킬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끼어들려고 하면은 상대방은 제가 끼어들려고 하는 줄 모릅니다. 2초 뒤에 알아요. 한 1초쯤 뒤에. 아차. 네, 그러면은 같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서로 양보하게 되고. 그게 아마 좀 좋은 회선이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저 많이 쓰는데 페이스타임을. 페이스타임 말고 일반 전화인데도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내가 말할 기회를 양보했다는 걸 상대방이 한 1-2초 뒤에 알게 되고, 막 그런 거를. 야, 그죠. 2초는 참 영겁이더라. 진짜 답답하더라. 화성인과 통화할 때의 기분? 이러네. 그렇죠. 왜 웃긴 얘기 던져놓고 언제 웃나 기다리는 시간의 유통기한이 한 1.5초쯤 돼요. 잠깐 멍해졌다. 2초 지나면 실패잖아요. 그죠. 네. 실패한 뒤에들 답을 들으니까 해외에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생생한 전달을 위해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해외에 계신 기고가 여러분들과 프리랜서 여러분들과 통화를 하고 어떻게든 연결을 취해보려고 애를 쓸 텐데 어제가 가급적이면 직접 하죠. 그러니까 어제가 첫 시간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직접 하는 것만큼 생생한 라인을 저희가 구축하든지 네. 아니면은 퍼스트 클래스에 모셔가지고 데리고 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슬프게도 오늘은 어제만큼 괴로운 한국의 이야기 할 겁니다. 광고 듣고 와서 말이지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용산의 명소 컴스테이션, 디볼프 제뉴인 레더크래프트, 상상 이상의 맛, 노건 간장게장, 눈이 편안한 아마스 시력보호 필름, 당신 편에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안녕하세요. 책임지는 즐거움으로 일하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용산에서 조립 PC 업체를 한다는 사장이 고객 한 분의 컴퓨터를 수리해드리기 위해 대전까지 다녀왔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다른 사장들도 그런 말은 저한테서 처음 들었을 겁니다. 100층짜리 회사 전체의 컴퓨터건, 고향에 계신 어르신 한 분의 컴퓨터건, 사용자의 미소를 얻을 때까지 일하겠다는 약속이 컴스테이션의 영수증입니다.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 컴스테이션에 놀러 오십시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엄마가 나 살 빠진 거 가지고 자기한테 뭐라고 해서 삐졌어? 요새 내가 입맛이 없잖아. 에이, 별 수 있나? 노구원!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간장게장!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방탄필름 국내 최다 판매 브랜드 아마스가 세계 최초 놀라운 가격에 특별 판매. 시사 해설 그렇게는 알기 싫다. 어제도 제가 이제 자랑삼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신의 메이저 언론들이 돈을 쓸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외신이라는 건 이제 외국 통신사, 외국 언론 말고요. 외국의 사건을 우리나라로 전해오는데 특파원들 이제 뿌리고 그들 유지하는데 언론들이 돈을 좀 많이 쓸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은 모양이다. 그 알실이 낳은 스타를 여기저기서 데려가는 걸 보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 전해드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 광고주 민주노총의 광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서울 시내에 가보신 분들이 많지요. 광화문 일대에 가보셨던 분들이 많지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목도하셨던 사건, 이것마저도 대다수의 종편은 당연히 왜곡하고요. 안 보여주고요. 제대로. 이를테면 견인하다가 고장난 버스를 시민들이 부쉈다고 보여주는 그런 식의. 그게 아니면 MBC, KBS, SBS, JTBC 이런 곳들도 JTBC에서도 이번에 그 백남기 씨께서 쓰러지는 장면, 안타깝게 크게 다치시는 장면, 그것도 이 바닥에 가장 유명한 미디어 몽구님의 촬영 자료를 갖다 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의 돈 많은 언론사들이 그렇게나 한국 사람들이 어디 모여서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가를 카메라에 담고 취재를 할 여력이 없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주말에 광화문에서 있었던 일을 가장 상세히 카메라에 담으신 분들 중 한 분을 지금 모신 것 같거든요. 게다가 그분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저희 방송에 나오신 적은 없지만 알만한 분입니다. 벌써 이 수십 년째 촬영과 해외 취재를 일삼아 오신. 근데 어쩌다가 한국에 체류하신 동안에 전문 여행꾼. 그렇습니다. 이것을 카메라에 담게 되신 우연히 시청광장 환타님이 청취자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XSFM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체류액 때문에 목소리가 맛이 가서 오금을 들려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금? 옥음. 아, 예. 오금이 저린다는. 네네네. 옥음을 네. 들려주실 수 있었대요. 원래 이분이 청취자 여러분. 제이드 보이스. 네. 원래 이 각 지역별 환타님은 해외 담당이신데. 네. 한국을 외신마냥 취재해버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한국 쪽에 경험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예.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이죠. 네. 집회. 아주 여러 번 촬영 혹은 간접 참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요, 진짜예요, 청취자 여러분. 못 믿으시겠지만, 아는 사람이라 부른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부른 것이긴 한데, 하는 수 없이 부른 게 아니고요. 정말로 취재가 부실했다니까요? 대한민국의 온 언론사에. 오죽하면 지금 환타님이 찍은 영상이 온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바깥에 돈 벌어 나가는 것도 바쁜데, 어쩌다 거길 가셨습니까? 원래 시위는 좀 다녀봤죠, 저도. 네. 제가 시위력으로 따지면은 1990년부터 다녔으니까 25년. 4반세기 시위 인생.
경찰청 그러니까 그 안전행정부 기준으로 전문 시위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문 시위를 한 거는 대학교 때를 마지막으로 전문 시위는 안 했고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해외 다니고 이러느라고 멀리 하다가 프리랜서 시위꾼 2008년부터 네. 이제 그때 이제 2008년 때 광우병 집회를 네네. 크게 했잖아요. 네네. 네. 이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 SLR 클럽에서 살짝 은수저죠 거기도. 네. 카메라 장비 좋은 분들 중에 이제 좀 이쪽 성향이신 분들이 모여서 시민 기자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목적은 그랬죠. 뭐냐면은 우리 쪽에서 체증을 통해서 경찰이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를 막겠다라는 의미였는데 저도 이제 어떻게다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들고 누비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도 뭐 조금 유명한 사진을 하나 찍었었죠. 뭐요? 애국소녀라고 당시엔 불렀는데 네. 5월 31일 날 경찰이 치고 들어온 과정에서 여학생 하나를 방패로 찍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의료진이 갔는데 아 나는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을 돌봐달라라고 말하면서 미소 짓는 표정을 어떻게 잘 찍은 거예요, 제가. 그거 되게 유명했던 사진 아닙니까? 예, 그거 제가 찍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저씨들이 많이 나왔죠. 그 이후로 이런 쌍 이러면서. 네네네. 아저씨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예, 네네. 기여를 좀 했다고 생각하고 그 BBC 아시아판에도 한 3일 걸렸었어요. 그 다음 날 자는데 네. BBC 전화가 온 거예요. 오. 한국 사무소 통해서 사진을 쓸 수 있겠냐. 네. 그래가지고 잠결에 BBC? 이러고서 불교 방송 아닙니까? BBS 아니었어요? 그냥 쓰세요라고 말을 하고서 한 3일 후에 했죠. 아 저거 팔 걸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나중에는. 근데 뭐 그래서 썼었고 네. 그 이후로는 좀 이제 집회가 있으면 카메라를 들고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기록을 해야겠다는 의무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사진으로 사실 먹고 사시는 분 아닙니까? 아니 근데 뭐 사진을 개인적으로 팔진 않으니까. 먹고 사는데 사진이 도움이 되는 분. 그렇죠. 네네네. 소소하게 들어가는 사진이죠. 네네. 이렇게 말하면 인정해라 이런 뜻이에요. 네. 아, 예. 그 전문 시위꾼으로 분류하기 살짝 어려울 만큼의 시위꾼이 되고 네. 하시다 보니까 파트타임 시위꾼. 네. 한국에 있을 때만 시위하는. 네. 아니 사실 시위 안 해요 요새는 사진만 찍지. 그러니까 체증당해서 좀 골치 아플까봐 네. 현장 나가면은 저는 구호를 외쳐본 게 10년이 넘었어요. 그냥 사진만 찍어요. 네. 기자증 없는 기자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요. 이번에 본의 아니게 기자 일을 하게 되셨어요. 집회 저도 이제 큰 집회 기껏해야 뭐 1, 2년에 한 번 정도 참가할까 말까 한데 저는 1, 2년에 한 번쯤 가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해 달라져요. 이제 안에 들어가 있어도 서로 간에 전술 변화가 보이잖아요. 그 참여하는 이제 시민들은 변한 게 없어요. 시민들은 변한 게 없는데 경찰은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경찰은 패턴이 바뀌어요. 그리고 어떻게 다룰지도 바뀌죠. 똑같은 차벽도 어디 치느냐, 언제 치느냐, 친 다음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시민들을 끌어들이느냐 계속 발전해요. 그리고 뿌리는 건 점점 더 매워지고요. 그렇죠. 예, 파트타임 시위꾼으로서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들은 이제 전통과 학습을 계승하는 데 비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촛불 시민이라는 분들이 결합을 하면서 기존의 소위 말하는 진짜 전문 시위꾼들과 또 다른 이질적인 그룹들이 생겨났고 네. 이분들이 그 당시부터 이제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지도부의 부재라는 부분들. 과거의 80년대나 90년대 운동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지도부에 의해서 군대식으로 움직였다라면은 이제 2008년 촛불을 계기로 사람들이 바뀌고 그리고 어떤 지도부의 권위도 인정되지 않는. 있어야 할 변화긴 했죠. 예, 있어야 될 변화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화재 위주의 집회로 많이 바뀌었고, 그게 결국 집회 인원들이 산계되는 효과는 확실히 있었고, 통제하는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편해진 것 같긴 해요. 옛날에 비해서 훨씬 편해요. 그렇죠. 통제한 입장에서는. 통제라는 건 이제 경찰 입장이나. 네, 경찰 입장에서는. 예, 알려주신 대로 통제란 즉 상대편의 개념인데 우리는 여전히 군대식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저쪽은 더 이상 군대식이 아니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게임이 아니죠. 낱낱의 개인이죠. 예, 게임이 사실. 되는 상황이 아닌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에나 어울리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알아서 흥분시키면 알아서 오고 마치 이렇게 레밍즈 다루듯이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전에는 이게 통할 전략이 아니었으니까 차벽치면 뭐하러 거기로 갑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땅굴을 뚫어도 뚫지.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가능한 한 1대1로 뛰어다니면서 연행을 했어요. 한타님 정도의 밥잠이면 몇 번 걸려 들어갔을 법해요.
전 연행 한 번도 안 당했어요. 빠르다는 거예요. 집에 일찍 갔다는 거예요. 의외로 저의 외모와 달리 저를 안 잡아요. 아니, 물론 잡히는 사람을 잡죠. 발 빠른 사람은 원래 빨간 줄이 없는 법이죠. 옛날을 기억하면.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집회력이 한 25년쯤 되다 보면은 그 당시의 지형과 저들의 진세를 파악하게 되면서 지형지물과 그렇죠, 이제 남산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죠. 이제 화공을 하자. 쟤들이 칠 때 어디가 생문이고 어디가 사문인지 이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팔문 금세. 그러니까 그렇죠. 광화문 팔진도. 네. 을지로 일가 쪽으로 갔더니 갑자기 흙바람이 일며. 가끔 이제 트위터 같은 데서 전 집회 나갈 때 이제 공지하거든요. 나 집회 나간다고. 저 길에는 매복이 있겠군 이러면서.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정말 이제 집회 한 번도 안 나가본 여자 특친들이 가끔 붙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은 대열이 시작될 때부터 덜덜덜 떨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전 맨 앞으로 주로 사진을 찍으러 가니까 따라오죠. 진짜 어느 시점 되면 어째쯤 칠지가 보이거든요. 네. 애들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럼 이제 가서 통보를 해주죠. 자, 절로 도망가면 살 수 있어. 요렇게 한 2번 굴리면은 이제 애들이 자신감을 얻고서. 저 아는 특친 중에 하나가 교회학교 선생님이에요, 중등부. 네. 아주 크리스찬이었는데 저 같은 인간들하고 엮이면서 너무 과격해져가지고 걱정이에요. 그런. 요즘도 막 집회 혼자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어저께도. 그날도. 물론 뭐 집회력이 충분히 있으시다. 그러니까 저희가 깔아내리고 싶지만 일단 저희야말로 방송의 공신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도 연행 안 됐을 만큼 민첩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선량해 보이는 시민이다. 네. 아니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쓱 넘어가실 줄 자. 판을 읽으실 줄 알 만큼 많이 보시던 분이시긴 하다는 정도를 알려드렸다 치죠. 지난주 토요일의 얘기를 이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사진을 찍는 것 때문에라도 그 행진의 일원이 되셨을 것 같진 않고. 예. 바로 처음부터 참여하셨어요? 그날 벙커에서 제 여행 강연이 있어가지고. 네. 3시에 이제 강연이 있었거든요. 예. 그거. 디모사에서 행사가 있으셨군요. 네. 물뚝심동님하고 같이. 네. 있는데 그날 오실 강사분과 1시에 점심 약속을 했어요. 네. 그리고 11시에 버스를 탔는데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보도에도 뭐 그러잖아요. 경남에서 11,000명 올라왔다고. 네네. 앞에도 전세버스, 뒤에도 전세버스. 버스 전용 차선이 더 많이 막힐 정도로 차가 막혀서 네네. 명동 입구에 2시에 떨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시 점심 약속이고 종로 5가 안쪽 디모사에서 출발을 하셔가지고 아니 용인에서. 용인에서. 네. 원래 한 45분 걸리는 거리인데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디모사까지 가니까 이제 해화역으로 갔겠죠. 해화역도 이미 미어 터지는 정도였어요. 한 2시 반쯤이었는데 트래픽 때문에 마지막 출입구로 올라오는 계단을 한 5분 정도 인파에 밀려서. 해화역에서? 예, 진행 속도가 느리니까. 그러니까 해화역 마로니에 공원 출구가. 네. 이제 영문 모르는 데이톤 애들은 오늘 시위하나 봐 막 이러면서 그럼 남자애가 웃기지 마 시위는 광화문에서 해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사람들은 뭐야 뭐 옆에서 그러고 앉았고 이제 보면서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이제 문화제는 시작을 했더라고요. 차선은 반개, 그러니까 중앙선 한쪽만 차지하고서 한 500m 정도 인파가 쫙 있었고 그때 이제 전 이렇게 역시 이렇게 25년쯤 된 이 제갈량의 눈으로 보면 견적이 딱 보이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500m쯤. 그리고 나서 벙커를 가려면은 방송통신대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역사역 가서 TF 있는 곳으로. 네. 그걸로 지나가는데 우선 제가 파악에는 이제 그 선동 차량이라고 그래야 되나? 무게 차량. 방송 차량이 2대가 있었는데 저 이제 2번째 차량을 지나갔는데 뜬금없이 택견쇼를 하더라고요, 무대에서. 뭐예요? 택견. 진짜 택견. 그게 집회 행사의 일환이었어요? 이크에크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약간 좀 자주 쪽 분들이 계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자주적인 분들이 계신 모양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피세일 나눠준 걸 봤더니 그쪽 분들 맞더라고요. 자주, 통일, 뭐 이런. 내셔널 리그. 네, 그렇죠. 이것은 내셔널 리그에게 미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택견에게는 좀 미안한 일이긴 하다. 택견을 보고 자주를 떠올리다니. 오늘 전문 용어 난무한다. 그런 거를 보급하시는 분들이 또 그쪽 분들이 많았어요. 택견은 좋은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진짜로 주견만 하더라도 그쪽에서 보급했어요, 거의. 내셔널 리그와 수첩. 민족의 만평통치약 뭐 이런 식으로. 주겸도 거의 그랬죠. 모든 민족, 한 당국이가 그쪽 친하다니까, 진짜.
근데 환난고기는 진짜 신기한 게 기독교랑도 친해. 그리고 또 보수 쪽하고도 되게 친해요. 네. 그 공화당이 또 한박에 한바 성향 있거든요. 그 내셔널리그도 막 되게 많아요. 내셔널리그에도 되게 많고. 진짜 신기해요. 진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접착성이 좋다고 해야 되나? 예, 어디든 달라붙어가지고 엮일 수 있죠. 그러니까요. 환 하나로 논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심지어 몰몬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는 무슨 민중총궐기 얘기하는데 네. 환까지 들어왔어요. 네. 하여간에 왜냐하면 환의 영향력이 많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셔널리그에는 이분들도 되게 많이 참여했구나 하긴 여기도 왔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겠지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종편에서 얘기하잖아요. 뭐 이석기 의원 석방구호 뭐 이러면서 이미 그때 예상을 했어요. 이거 나오겠다. 그 예상을 하면서 벙커로 들어갔죠. 네. 그래서 가서 이제 강연하고 강연을 하고서 저는 물뚝심송님이 당연히 집회에 같이 갈 줄 알았는데 나는 술 먹을 거야 이러더니 빠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물뚝심송님과 함께 물파여 3명이 이탈을 하고. 네. 그래서 대호에서 4명이 네. 물뚱리그 ML. 네. 그래가지고 저와 그 남자분 3분을 데리고 같이 이제 물뚱님 아메리칸 리그. 네. 그 전에 한 명이 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딨냐 그랬더니 광화문에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철이는 무정차 통과할 것 같고 광화문 쪽에서. 그리고 또 이제 출구가 막히면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예상 경험상 그 버스는 어디까지 다닐지 확실하지 않아서 걸어갔어요. 저는 이게 오히려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거 해외 청취자분들이 이걸 들으시면 좀 생생하시지 않을까. 야, 진짜 그 예측과 그에 바탕한 어떤 기동 전술의 확립 이런 거 진짜 제갈량이다, 제갈량. 가장 안전한 방법. 그것도 그런데 이게 물론 뭐 비극적인 일이긴 합니다만은 거의 투어 가이드 형태로 지금 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저는 영호남의 이제 가장 남쪽 동네 서울에 웬만하면 잘 안 오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만나가지고 2008년 이런 때 종로에서 술 먹다가 얘들이 그걸 본 거예요. 처음으로 그런 큰 집회를 본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경찰이 사람들 다 저럴 수 있냐고. 처음에 충격 맞죠. 진짜. 그때부터 그냥 동네 친구였던 애들이 헷가닥 도는 그런 큰 집회 못 보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요런 게 생생할 것 같아요. 지하철 무정차예요. 종로 5가에서 종로 1가까지 걸으면 뭐 한 2, 3km 됩니까? 그 정도 걸어가죠. 그럼 나중에 또 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시청역 7번 출구인가? 해치광장 쪽에서는 막 체류액 뿌리고 난리 났었다더라고요. 그 출구를 막고서. 어찌됐건 저희는 이제 2화 사거리에서 비포를 지나서 우회전해서 종로 5가 쪽으로 간 다음에 종로 5가에서 이제 광화문 쪽 종로통을 따라서 올라오는 길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해화동을 또 양곡역으로 갈까 했는데 UMC께서 말씀하시고 나니까 깨달은 건데 제가 이런 서사를 어디서 봤던가 했더니 투어 가이드. 이분의 저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키나와 가이드북. 그죠. 거기서 나와요. 거기에서 이런 서사를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에서 어디가 맛있고 이 얘기만 빠진 지금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12월 5일에 또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 그때는 지금 이 얘기를 참고하세요. 네,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국으로 바로 뚫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이제 안국으로 뚫는 길이 쇼컷이긴 한데 안국 같은 길도 좁은 데다가 가끔 이제 청와대 친다고 일부 그룹이 뛰쳐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는 버스 2대만 가로 주차해도 막혀요. 그러면은 조계사 앞이 1차로 막히고요. 그 다음에 안국 사거리가 막히고요. 정확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배로가 이제 그 동십자각 쪽이에요. 그래서 풍문여고 앞에서 계속 12부터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오도가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대한항공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호텔을 못 짓게 하려고 저 사람들이 모였나? 이러면서 그 앞에 계속 걸쳐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종로통으로 좀 돌아가지만 종로를 따라 올라갔는데 종로 상가서부터 우회전 차량은 허용을 하지만 차들이 거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제 멀지 않은 곳에 있겠구나. 라고 하고 트위터를 봤더니 기운이 그렇다. 트위터를 봤더니 르메이르 앞, 그러니까 무교로죠. 그 앞에서 이제 붙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무교 르메이르. 그래서 그쯤에서 이제 한 차례 세 분의 남자분과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싸우려면 이제 어찌됐건 사진을 찍던 뭐라든 배가 고플 텐데 여기서 밥을 먹을까 저 사람들 만나고 먹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또 밥 짚는 연기가 나면 트위터로 정탐한 뒤 그렇지 네, 정탐을 한 뒤 적과 조우할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게 되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먹다가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길을 뚫고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위치 파악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을 내기를 일단 저기까지 가자. 그럼 대치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식당 문을 열었다. 우선 대치 상황을 파악을 하고서 식당을 가자. 그래가지고 짱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그 보신각 사거리부터
후미가 있고 네. 그다음에 보신각에서 영풍문고 쪽 롯데 쪽이죠. 네. 명동에서 사람들이 한 팩도 들어오고 있고 네.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게 병법과 맞는 게 그러니까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때를 놓치는 것보다는 그렇죠. 때를 잡고 준비가 모자라더라도 때를 잡고 정해진 위치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래, 나는 그래가지고 방송 이 컨셉으로 진행될 줄 알았어. 네네네. 그래가지고 집회가 이제 대열 중간쯤 갔을 때 네. 원래 그 제가 좀 자주 눈여겨보던 손짜장찌면 집이 있는데 관광 갔다 왔어. 지금 10분쯤 되면 맛집 추천하는 거 똑같잖아. 다른 방송할 때 하고. 아니 근데 손짜장. 네. 그 중에 한 분이 뭐요? 짜장을 먹으면 배가 빨리 꺼진다. 제육덮밥을 먹자. 그래서 밥을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갈까 하다가 삼성생명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화재가 났던 육미가 다시 그쪽에 개업을 했어요. 화재로 잠시 네. 영업을 못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뭘 먹지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한 분이 또 반주를 주고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병을 사가지고 넷이 나눠 먹고 밥을 먹는데 이분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너무 밥을 늦게 먹는 거예요. 빨리 나 가야 되는데. 네네네. 그래서 말을 끊고 빨리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먹인 다음에 그분들을 데리고 그 맨 앞으로 갔죠. 맨 앞으로 가고 이제 여러분들은 각자 노세요. 저도 이제 제일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후미가 보신각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신각이면 종각역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선두는 무게차가 있는 쪽을 기점으로 했을 텐데 예. 이제 무대가 있고 마이크가 그러니까 있는 곳에서 차벽이 거기는 막혀 있는 데가 무교로. 네, 무교로. 르메이에르.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종로의 큰 길 한복판에 있는 르메이에르 오피스텔일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는 종로구청 사거리라고도 불러요. 맞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중앙은 이제 그 신형 차벽으로 막혀 있고 주변은 이제 구형 전경 차들이 연도해 있고 이미 뭐 물대포는 엄청나게 쐈는지 바닥은 물 바다더라고요. 몇 시쯤이라고 하셨죠? 그때가 이제 5시 한 반 정도. 이게 이제 가장 극적인 비교를 하자면 2008년 촛불문화제하고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한 경찰의 전략 전술이 이만큼 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008년에는요. 밤 12시는 돼야 뿌렸어요. 10시 반? 이때쯤부터 이제 광화문 안쪽 돌아 들어가는 길. 예, 경복궁. 예, 그 앞에서 이제 슬슬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수돗물, 아리수 정도로 테스트를 하다가 점점 뭘 섞는 건 새벽 시간이 돼서였는데 이번에는 낮부터 뿌렸어요. 처음부터 집회 이제 행진부터 참여한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첫 번째 선두 시위대가 르메이에르 오피스텔 앞에 도착하고 나서 10분에서 15분 있다부터 물을 뿌렸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사진 찍는 사람, 딴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사진 받아서 EXIF 확인하니까 대략 뭐 그 정도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1시간 정도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 40분 정도. 근데 뭐 딱 봤을 때 일단 수압이 다르다는 걸 느낀 게 물을 사람한테 직사를 처음부터 했었고 팀은 보면 이제 그 구형 전경버스에 밧줄이 3개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석 있는 데다 이제 걸기 쉬우니까 거기에 3가닥의 줄이 있어서 3방에서 끌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인원이 안 돼가지고 이제 한 줄 정도 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출입문에 밧줄이 하나 걸려 있는데 여긴 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인원을 끌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일단 끌으려고 사람이 모이면 이제 물포가 직사를 하니까 그 사람이 픽픽 쓰러지는 게 보일 정도였고 그러니까 물을 직사하면 이제 바닥에 튈 거 아니에요. 근데 바닥에 튀어서 반사되는 게 허벅지 정도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수압이 엄청 센 거거든요. 전 사실 이제 그렇게 센 수압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최류액은 이미 보신각 지나고 나서부터 제가 약간 좀 기침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코 때문에 계속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안타님이 평소에 호흡기가 좀 안 좋으십니다. 예, 저 오면 XSFM 사무실 담배를 안 피죠. 고마워요. 그렇죠. 특별 대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는 가니까 뭐 이제 계속 기침을 하더라고요. 할 수밖에 없죠. 이번에 찍은 동영상들의 대부분이 기침하다가 흔들리는 화면들이 되게 많아요. 계속 기침하면서 찍어가지고. 한국말이 참 표현이 좋은 게 연기 쏘잖아요. 실제로 처음 느껴지는 느낌 중에 큰 게 매운 거예요. 매운 거. 그렇죠. 네, 맵다는 느낌 들어요. 근데 여기선 지금 매운 걸 쐈잖아요. 네. 그리고 딱 이제 차들이 이제 흔들리는 걸 보면은
전경 구형 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걸 지지막이 없으면은 밧줄 2개 20만 원 정도만 붙으면 뒤집어져요. 차가 그렇습니다. 후청후청하다가.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바닥에다가 정을 박아가지고 쇠를 박는 경우랑 전경들도 반대쪽에서 밧줄 걸어가지고 끄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정을 박아서 끄는 경우는 한쪽으로만 차가 기운 상태에서 정상을 잡고요. 네. 반대쪽에서 같이 당기면은 적당한 각도를 가지고서 뒤집어지지 않을 정도로 양쪽에서 흔들리다가 네. 그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후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 밧줄을 걸었구나라는 예상을 했고 와, 이거 그 묵가의 어떤 그 아트 오브 워. 네. 네. 그래서 공성에 밧줄 2개 각각 20명씩이면 충분하오 뭐 이런. 네.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을 관찰하라. 네, 일단은 뭐 으쌰 4번 정도 하면 물이 나가기 때문에 전경 쪽에서 땡기지 않았더라도 밧줄을 연결해서 어떻게 엎으신 상황도 아니었고 네. 사실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 행동 자체도 좀 무의미했던 게 어차피 중앙 돌파를 하려면 신형차벽을 뚫어야 되는데 신형차벽은 현재 그 12대가 가지고 있는 병기로는 뚫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형차벽을 갖다 뚫었을 때는 그 뒤에 바로 전경이 있거든요. 그럼 차가 뒤집어진 전경이 치고 들어오면 다 연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안전 혹은 전술적으로 사실 좀 의미가 없는 행동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부상자가 속출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것은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것이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운동회 이상의 역할을 못했을 수 있다. 예. 계속 싸운 것이. 그리고 이제 사진 뷰파인드에 눈을 대게 되면은 다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날 그렇게 잘 못했어요. 액정으로 사진을 많이 찍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정신이 나가 있을 때 어디서 물이 날라올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물의 세기가 너무 강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눈을 대지 못하시고 액정으로 찍으면서 액정으로 보셨다. 계속 옆을 보면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물대포가 3대였는데 3대가 동시에 물줄기가 나오는데 약간 예측 불가할 정도로 2개 정도의 물줄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딴 데서 날라와서 맞는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급적 이제 인도에서 그 신문 가판대가 하나 있거든요. 그 옆에. 그래서 거기를 등지고서 이제 카메라 렌즈만 내밀고서 찍는 식으로 좀 일을 했죠. 좀 안전하게 하려고. 예. 이미 좀 몇 명 넘어지는 걸 봤는데, 이거 머리 깨지겠더라고요. 딱 보니까. 일단 한 직사라는 9-10명. 게요. 정말로 그 집회 현장을 못 보신 여러분, 불 끌 때 쓰는 호스는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직사로 뭘 때린다. 살아있는 뭔가를 때린다.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백남깁 씨 피격 장면도 담게 됐죠, 동영상으로. 네. 그러니까 동영상은 한타님이 직접 촬영을 하셨습니다. 찍는 이유는 이제 사진 같은 경우는 현장 상황을 정적인 부분에서는 좀 사진이 나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우선 물포의 세기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려면 동영상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이 일어나서 이게 증거 자료로 쓰일지도 모른다라는 감까지 있으셨던 건 아니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고수 아까부터. 아니 그러려고 해요. 그러려고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거니까. 근데 그날 이제 쓰러진 사람이 원체 많아서 좀 백남깁 씨 같은 경우는 심하게 쓰러진 건 맞는데. 그분 쓰러진 것까지 찍고 나서 딴 데서 또 상황이 벌상해가지고 카메라를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죠. 여러 개를 담았는데 한 40분쯤 있다가 이제 누군가 되게 중상을 입었다. 실려갔다라고 하는데 전 당연히 제가 찍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이제 그 이후에 피격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동영상을 이제 편집해가지고 그냥 올렸는데 저도 어저께 방송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마이에서 그 단독 영상이라고 백남기 씨 피격 장면을 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볼 수 있게. 근데 제가 찍은 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파일을 열어봤더니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약간 그때 좀 무서워서 망원 렌즈를 끼고 찍어가지고 되게 크게 찍혔어요. 화면이 거의 가득 찰 정도로 찍혀서 정확하게 피격되는 장면은 잡아볼 수 있었죠.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폼에 맞아요. 이것이 지금까지 유통되고 있는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는 영상들 가운데서는 가장 화질이 좋게 나온 영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건 그냥 자랑이 아니라 법원에서 쓰이면 이게 쓰일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저도 그거 딱 보면서 이게 지금 나중에 재판이 되면은 증거 제출하고 증인으로 불려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수원지법 2라운드가 12월 16일날 첫 공판이라 아직 수원지법 투어도 못 끝내셨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인생이 막판에 이렇게 법원하고 친하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 저하고 와이셔츠나 공부하시죠. 같이, 그쵸. 같이 나요. 저는 저 서울 서부.
네. 네. 상황은 계속 터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몽고가 찍었던 그 가만히 있다가 사람이 그냥 바로 뒤로 넘어지는 장면이 네. 백남기 씨 피격되고 한 20분 있다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두 사건의 공통점은 사람이 넘어진 상태에서 계속 얼굴로 물이 갔고 맞습니다. 그걸 구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물이 계속 갔어요. 그냥 따라다녔다고 보면 돼요.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부상한 사람을 향해서 계속 발포했죠. 백남기 씨 동영상은 이제 제 거 같은 건 좀 크게 나왔으니까 보면은 맞고서 옆으로 쓰러진 상태에서 좀 구부정한 자세로 정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물을 한 번 더 맞고 나서 그냥 큰 대자로 쭉 뻗어요 사람이. 그게 화면에 보여요. 네. 그리고 그 옆에서 이제 잠바로 몸을 가리던 사람이 구하는 와중에서 물대포가 따라다니는 게 보이죠. 사실 그걸 구하는 와중의 전체 동영상을 보면은 그때 전경방패 2개를 빼쓴 시위대가 있었어요. 네. 그 분들이 전방에서 물대포를 방패로 막으면서 보호했으니까 구출이 그나마 됐죠. 네. 그게 만약에 없었으면 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했을지도 몰라요. 최악의 사건이. 네. 그러니까 그거는 비디오를 한번 보시면은 네. 아실 수 있는.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사람들은 이제 쓰러졌죠. 저도 이제 이쪽은 경험이 좀 있어요. 네. 저도 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 보이십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그 시위대한테 발포하는 상황에서 머리 들고 사진 찍거든요. 인디아? 예, 인도에서. 인디아에서는. 네네네네. 그랬던 경험도 있어요. 아, 그 차도의 반대말 인도 말고. 예, 인디아에서 어떤 시위가 벌어졌는데 네. 경찰이 전방에다 발포하는 상황에서도 육교에 올라 사진 찍었거든요. 그 나라는 진짜로 발포를 해요? 거긴 총 쏘죠. 아니면 또 보수파들이 들으면 좋아할래나? 거기는 뭐 시위하면 칼 들고 시작해요. 네, 이완영 의원 하겠네요. 다 칼 들고 와요. 아, 시위대가? 예, 시위대가. 아, 이완영 의원이 썩 좋아하진 않겠네요. 이날은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상황이 너무 많이 터지니까 이건 조금 이제 좀 사진 찍는 사람으로서 미안한 얘기인데 판을 보면은 어디서 사고가 날지가 보여요, 대충. 네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사람이 다치겠구나라는 것도 보이거든요. 맞아요. 예, 멀리서 네. 보니까. 네네네. 그럼 이제 카메라를 찍는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이제 조준하고 있죠, 대부분. 그게 좀, 현장 사진 기자들도 다 감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날은 그게 없어요. 어디서 누가 자빠지고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 세 줄기가 동시에 갈겨대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 안위도 안심이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진을 좀 이렇게 위험한 선에서 좀 찍어봤는데 그날 같은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그죠. 보통은 약한 거 몇 개를 들고 와서 공격 루트를 집중하고 말 그대로 포화를 하는 방식을 그동안 많이 봤는데 엄청 센 걸 들고 와서 그걸 여기저기 쓰고 있다. 그렇죠. 사람들한테 느낀 거는 2008년 촛불 집회가 무너지던 그 마지막 시점쯤 됐을 때 진압을 좀 세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처음 세게 한 건 이제 2008년 5월 31일 동십자각을 점거했을 때예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좀 애들이 세게 밀다가 여하구를 하나 이제 발로 밟아가지고 전격버스 안으로 굴러 들어가는 동영상이 KBS에 방영이 되고, 그다음에 좀 제가 찍은 애국소녀라는 사진들이 있고, 그러면서 좀 폭력을 들썼거든요, 사실 전경들이. 네. 그다가 8월 15일 날 그 100만 시위라는 게 되게 흐지부지 되면서 그 이후로 되게 세게 쐈어요. 네. 유명한 사무라이 조사건도 있었고 지하철역에서 곤봉을 휘두르는. 맞아요. 그러면서 그때 유입됐던 대다수의 촛불 시민이라는 분들은 경찰 폭력을 그 당시 처음 겪은 거예요. 물포도 맞습니다. 처음 보고. 그러면서 경찰 폭력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부터 조직에 의해서 배우고 이런 데 가면 이런 게 무서워 이러면서 이야기를 전에 듣고 한타님 같은 전문 시위꾼들에 의해서 교육받은 게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뉴스를 보고 화가 나서 혹은 인터넷을 보고 DC에서 그랬어요. DC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군복 입자고 했고 사람들이 김밥 말아왔고 김밥 사왔고 그랬잖아요. 그 시민들이 아이 끌고 나왔다가 눈이 따가운 물을 쏘는 걸 봤고 차벽을 대는 정교한 기술을 봤죠. 예, 놀랐죠. 그러고 나서 2008년 그 말 이후로 아마 이번에 세월호 집회 중반기까지는 시민들이 경찰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커서 경찰력을 넘어서지 못했고 경찰들은 적당히 겁을 주고 그냥 적당히 물포 쏘면은 흩어지는 대중들만 봤죠. 그러다가 게임이 쉽다 말고 쉬운 상황에서는 이기는 쪽도 실력이 줄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사람이 많이 온대. 그리고 경찰도 겁을 확 집어먹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실수를 했죠. 얘네들이. 그러니까요. 결정적으로. 어찌됐건 그러다가 세월호 집회 마지막 판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지금 세월호 집회는 거의 안 하니까 유가족들 광화문에 고립돼 있을 때 그분들 구출한다고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광화문 앞까지 진출했잖아요. 네네. 그때 느낀 게 사람들의 분노가 두려움을 뛰어넘고 있는 임계점이다. 이 시점이라는 느낌이 들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물포를 쏘는데 무서워하질 않아요. 그래서 물포를 맞으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이 막 죽여라 이놈들아 라는 분위기들. 카메라가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죠. 네. 사람들의 심리를 읽게 해주잖아요. 예.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은 들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단련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죠. 이제 최소한 이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쓰는 폭력에는 익숙해졌구나 이제. 그러니까 물리력의 내 안위를 걱정하는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구나. 예. 라는 절박함. 그리고 어찌되면 좀 그날은 전경들 유도한 경향도 있다고 전 보긴 하지만 차벽 한 3단계를 뛰어넘었죠. 광화문까지 진출을 했으니까. 네. 11월 14일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사실 수압은 엄청나게 높아져서 사람이 쓰러져 나가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계속 달려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얼마나 비참했냐면은 갤러그 같았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알겠네요. 예. 차벽으로 만든 종루통이 거대한 하나의 스테이지고요. 네. 플레이어는 3개의 포를 가지고 있죠. 물포가 3개니까. 사람들은 계속 달라붙는데 계속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애초 게임이 되지 않는 게임인데 이런 생각? 우린 한 번도 2008년 집회 이후로 이 전체 시위를 조직하면서 플레이어가 돼본 적은 없구나. 저 사람들이 플레이어구나. 네네네. 우리는 NM이 아니면 NPC구나. 예. 그냥 캐릭터 같다는 느낌? 갤러그는 우리 편 물포를 가끔 삐용삐용삐용 해가지고 업구라도 가죠. 그리고 같이 부서질 수도 있는데 우린 전경버스 하나 못 끄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갤럭시 아니네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환타님은 더 의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 버스는 고정을 일부러 안 했나 보다. 예. 예, 넘어가라고 넘겼나 보다. 예. 어찌됐건 간에 사람들은 물론 이제 계속 패배하는 상황이긴 했지만 분노가 공포를 이기는 시점까지는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러지고 아프고 그렇게 눈이 매운데 옛날에는 물포를 쏘면은 물포 자체 맞고 나서 조금 뜨거 하면은 한 100m 도망가던 사람들이 밧줄을 잡고 고개를 뒤로 돌리고 물포를 맞으면서 버텨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결코 전문시위꾼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 저 사람들은 선동당했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자기의 분노, 그것이 정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쫓기나 사실 노조분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노조도 요새는 젊은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시골 농민회만 60살이 청년회장 하는 게 아니라 노조도 제 정도 나이만 하면 완전 막내예요. 그 쫓기 있고 조직화된 사람들은 전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정규직이 없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뽑질 않으니까. 네.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기침은 막 미친 듯이 나고 정말. 환타님. 예, 몇 번 토했어요. 실제로 기관지가 건강한 분들도 속 울렁울렁 할 만큼은 나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몇 번 토하면 또 되게 피곤하잖아요. 피로하더라고요. 그죠. 네. 토하면 혼 빠지죠. 예. 또 카메라도 뭐 이제 따라가기 바쁘고 혹시라도 연행택이 되면은 어차피 저는 이제 신분이 기자는 아니니까 그죠. 그런 불리함도 있고. 물줄기는 백남깁 씨가 피격되고 나서 20분 후에 또 다른 분이 피격되고 나서 한 차례 얕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황상 전경들도 누군가 되게 심하게 다쳤다는 걸 인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물줄기가 약해져요. 그건 동영상을 보면 확인이 돼요. 네네네. 예, 펑펑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네. 사람들도 이제 2시간쯤 그렇게 싸워대니까 지치죠. 독초가 되죠. 몸도 무겁고. 네. 날씨가 한 섭씨 10도였는데 그 물이 이제 차가운 물이기 때문에 맞으면 이제 묵직해지면서 이제 오한이 날 정도의 온도였거든요. 그죠. 젖은 옷을 몸으로 말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더워도 병납니다. 예. 그러다가 한 번쯤 다시 사람들이 모이니까 물줄기가 한번 세지고 한 번에 싹 쓸렸어요. 그게 이제 시간을 대충 시계로 파악하실 수 있는 상황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해 기울기를 보고 파악하실 수 있는 상황이셨습니까? 시간은 이제 사진에 EXIF가 있으니까. 네. 예, 이제 그거 가지고 파악해서 한 7시 반 정도. 7시 시점은. 백남기 씨 피격이 언론에 7시로 나오는데 제 EXIF 보면은 6시예요. 6시 정각이에요. 그래요? 예. 요즘 이게 다양한 분들이 듣는 방송이니까 정말 계속 다양한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 당신 소시적에 집회 많이 다니시던 뭐 50, 60대 분들이 들으시면은
이상하다 싶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정도 소요는 저녁 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엔. 그렇죠.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뭔가 달아오르고 즉 경찰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실제로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어떻게든 자기들이 구실이 생겨야 뭐 수경급 아닌 아래의 친구들이 이렇게 좀 어리버리하게 하다가 좀 다쳐야 몇 명 끌려가서 얻어맞고 그래야 이제 시작하죠. 그래야 자기들도 시작할 권리가 생긴다고 여기니까 네, 그죠. 누굴 일부러 맞게 집어넣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는 데까지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야기하고 밤이 됩니다. 근데 7시 반에 중태가 된 사람이 나와? 이건 열자마자 깠단 소리예요. 열자마자 때렸단 소리예요. 중태가 된 사람 6시. 6시. 그러니까 6시에 나와. 이건 시작하자마자 때렸단 소리예요. 옛날엔 그런 집회는 없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사람이 모이고 나서 반 이상 빠져쳤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다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선제적으로 치는 경우는 처음 봐요, 저도. 거의 못 봤어요. 뭔가 새로운 전략이다? 신의진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게임 중독을 지금 걱정해야 돼요.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냥 때리잖아. 그래서 7시 반쯤에 한 차례 또 사람들이 쫙 쓰러지고 나서 갑자기 되게 텅 비더라고요, 광장이. 그러니까 다들 소강 상태가 됐는데 그때 한 여자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8시 정도, 7시 반에서 8시 사이. 통통하신 여자분이었는데 경찰 신형 차벽 앞에 계속 서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분이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5분쯤 그분을 발견했을 쯤부터 갑자기 물대포가 움직이더니 그분 머리로 물이 나가더라고요. 네, 그 정수리로 예, 떨어지는. 예, 그 사진에 올라온 그 사진입니다. 보신 적이 있는 사진이었을 것입니다. 네. 네. 여자분은 그 벽을 보면서 두 손을 모으고 있었는데 처음부터도 저서 기도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그 벽 앞에 붙어서 7바퀴를 도니까 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거나 뭐 함성을 외치자. 네. 아니면 뭐 이제 그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네. 그 성남이라 예전 그 일화 시절 네. 그 성남 FC 일화 시절 그 성남이라 단장님이 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마음으로 경기장 7바퀴 돌고 그랬다고 뭐 그런 인터뷰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요즘은 개신교인들이 불교 사찰을 돌죠, 그렇게. 네. 그 성남이라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통곡의 벽이 주는 메시지 중에 한 가지만 뽑으라면 절실함이에요. 절실함. 그죠. 예. 예. 절절함은 이제 절실함이 하도 안 이루어져가지고 절절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진에 많이 찍혀가지고 지금 많이 알려지신 그 여자분이 어떠한 절절함을 가지고 그 앞에 서 계셨는지는 환사님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못 물어보셨으니까. 얘기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그렇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집회를 봤던 사람들 눈에 기억날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잠깐만 쉬었다가 전문 파트타임 시위꾼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XSFM입니다. 연애할 땐 월급날에도 잘만 쏘더니 오늘도 그냥 집에서 보자고? 왜냐면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간장게장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침. 내 폰! 아이씨, 어제 산 신상폰인데. 뭐? 액정 수리비가 20만원?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시력보호와 액정 파손 방지 두 가지 기능을 필름 한 장에. 시력 저하의 주범 블루라이트를 강력하게 차단해주고 외부 충격에도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방탄필름 국내 최다 판매 브랜드 아마스가 세계 최초 놀라운 가격에 특별 판매. 물론 저 같은 시위꾼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치 이제 그 교포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집회를 나가봐야 애국자가 된다. 교포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 그래요? 외국에 사니까 애국자가 된다. 집회를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냥 시민의 자격, 당연히 그게 가장 충분한 자격이죠. 국가의 주인의 자격으로 집회에 나왔다가 그 무질서를 보고 실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왔는데 아직 나는 그 흐름에 끼어들지 못했는데, 감정적으로 끼어들지 못했는데 보여지는 폭력, 이런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꽤 있어요. 순수한 집회와 순수하지 못한 집회를 나누죠. 그리고 나서. 네.
가장 중요한 이치, 제가 과학을 잘 모릅니다만 카오스 없는 코스모스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보통 죽음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카오스 붙는 코스모스? 네. 카오스가 선행하지 않은 코스모스. 그건 그냥 무 아니에요, 무? 여기서 카오스란 말보다는 엔트로피란 말이 더 어울리지 않나요? 하여간.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질서가 생겨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생겨난 질서는 우리나라 정치로 말할 것 같으면 억압에 의한 질서가 아닌가.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분노를 오프라인으로 드러낼 이유가 없겠죠. 사실 이제 집회 몇 번 나가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좀 알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나가봐야 변하지도 않고 도대체 모여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집회에 대한 피로도에 대한 얘기인데 보수 언론만 보고 온다라면은 이 집회에 대한 피로도는 정권과 아니면은 경찰 쪽에서 느끼는 것 같지만은 사실 집회 당사자들이 느끼는 피로도도 지금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2008년에 약간의 성과를 제외하고는 집회를 통해서 한 번도 우리가 조그마한 승리라도 얻어낸 적이 거의 없어요.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이어지면서 이렇게까지 큰 집회 없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것이 지속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큰 이슈가 생기면 당연히 모이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국정화 교과서 이슈였잖아요. 교과서 국정화 이슈였는데,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대중 여론들의 지지를 받는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봤을 때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되게 좋은 이슈로 지금 사람들이 모였고 공감을 했어요. 되게 커다란 이슈 두 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국정교과서 문제. 네. 일반인들이 특히 중간층들도 좀 호응할 수 있는 이슈를 가지고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현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이라는 문제가 네. 있었죠. 이거는 거의 수많은 사람들의 중대한 문제죠. 예. 예, 생존권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서 민중총궐기란 이름으로 집회가 진행이 됐는데, 대학로에서 제가 봤던 처음 행진의 행렬들은 일정 부분 그런 구호들이 살아있었죠. 내셔널리그? 각자의 그분들의 구호긴 했지만은. 그분들이 다행히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네네. 그래도 왜 집회를 하는지라는 거에 대한, 내가 지금 왜 여기 모여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차벽이 가로막히고, 공성전이 시작되면서 남아있는 거는 사람들의 비명, 절규, 그리고 현장에, 저도 현장에 있었어요. 현장에서 싸우던 분들은 되게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레밍스처럼 차벽을 향해서 달려드는 사람들, 그리고 넘지 못하는 차벽, 그리고 구호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박근혜 퇴진이란 구호밖에 안 들렸어요. 큰 전투로 보자면, 네. 저쪽에서 정해준 싸움만 남아있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11월 14일 집회 이후로 우리 쪽에서는 지금 한 분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현재 지금 폭도고, 네. 그리고 교과서 국정화라는 뉴스가 14일 이후로 거의 일주일이 돼가는데 어떠한 기사도 안 나와요. 검색해보세요. 네. 교수 인터뷰, 학계 인터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시위를 가지고 광장을 막내 만에, 그러니까 이슈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이슈를 확산하려고 모였어요. 이 이슈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광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광장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13만이라는 사람이 모였는데, 광장은 되게 넓고 탁 트인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광장 안에 갇혔어요. 네. 갤러그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번 집회에서 뼈아프게 받아들일 거는 우리가 국정화 이슈를 우리가 잡아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시위대를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얘기 할 수 있죠. 위헌적인 경찰 차벽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불법적인 살수. 근데 모든 언론들이 다 이 정도 얘기까지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좀 빼고 안 하려고 네. 메시지장도 준비를 했는데, 자, 그럼 이제 집회를 과연 우리는 왜 하는가부터 다시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왜 모였으며 무엇을 얻으려고 그곳에서 고생을 했을까요? 방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주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질문을 함으로써 그냥 꼰대로 낙인 찍히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왜 모였을까? 그 차벽이 등장한 우선 계기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차벽은 이제 뭐 일베 애들도 얘기하지만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등장을 했죠, 부산에서. 그때 이제 정권 측이 생각한 차벽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집회를 그들의 입장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차벽이 없었을 때의 집회는 전경과 시위대가 몸 대 몸으로 싸우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 몸과 몸이 부딪히는 순간은 이제 늘 아슬아슬할 수밖에 없죠. 어느 쪽 한쪽에서 흥분이 통제되지 않을 수가 있고. 네. 2008년만 하더라도 세문안교회 골목 같은 데서 대치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는 한 1차선 정도 되는 길이에요. 네. 그럼 이제 사람이 옆으로 이렇게 횡으로 쓰면은 한 6명 정도 사면 골목이 꽉 차는데 네, 맞습니다. 전경이 6명으로 한 10줄, 시위대가 6명으로 20줄 정도가 힘으로 밀면은요. 가운데 있는 사람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앞줄에 있는 사람들부터 네. 부상당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사고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리고 과거에 1991년이나 많은 상황에서 결국 집회를 하다가 학생 쪽 혹은 전경 쪽이 죽으면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이 바뀐 경우들이 되게 많죠. 세문안교회 얘기해 주셨는데 6명이 들어가서 스크럼 짜면 꽉 차는 길에서 그 정도인데 길이 넓어지면 아까 얘기해 주신 데 어디죠? 광화문 옆에 동십자가 앞. 예. 거기서 한 20명, 30명 스크럼 짜고 대치할 수 있어요. 예. 그럼 더 크게 다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촉수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만약에 시위대 쪽에서 사람이 다쳐버리면은 정권은 기본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이미지들은 되게 단순하게 자극적이 되고 어차피 힘이 강한 쪽은 정권이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폭력 시위 이미지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권이 생각해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차벽은 결국 전경과 시위대가 몸 대 몸으로 부딪히는 거를 차단하겠다는 의미예요. 네. 과거에는 이제 구형 전경 차량들이 등장을 했었죠. 현재 차벽은 2009년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 이후로 그때 막 명박산성이 뭐니 했지만 사람들이 또 막 뛰어넘어 올라가고 전경버스 뒤집고 막 했잖아요. 네. 좀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고 이 신형 전경버스는 이제 트럭 옆에다가 플라스틱 망을 붙이는 건데 네네. 이제 PC죠 그게. 예. 네. 우선 아주 강력한 방탄에 가까운 성능과 내열 성능도 가지고 있고 당시 처음 등장했을 때 강일학 경찰청장이 해머를 들고서 그걸 때리는 시범을 보이면서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튼튼한지를 굉장히 보여줬어요.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을. 예. 뭐랄까. 이거는 죄송스럽지만 군사용어를 써야 되겠습니다. 오한마에 버금가는 비주얼. 이었어요. 거기다가 바닥을 이제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흔들 수도 없고 이 신형 차벽은 밧줄을 걸 데도 없어요. 일단 구멍을 뚫어야 밧줄을 거는데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실제로 신형 차벽은 현재 우리가 가진 물리력 혹은 80년대의 물리력을 복구한다 하더라도 넘어갈 수 없어요. 화염병에 타지 않고 쇠파이프에 깨지지 않아요. 기스만 나는 수준이고 네. 이 신형 차벽이 등장한 이후로 시위대는 이 방호벽에 구멍조차 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전경버스 몇 대를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끌어낸다 하더라도 신형 차벽이 주요 거점을 맡고 있는 한 전진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리력은 진짜로 우리가 무기를 들고 무장하지 않는 한 신형 차벽을 물리력 극복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면 돼요. 네. 그리고 이번 이제 지난 MB 정권부터 지금 정권은 신형 차벽이 등장한 이후로 시위대와 정경 간의 물리적 충돌도 최소화하는 지점들을 찾아내서 거기다 진을 치고 있죠. 네. 결국 이제 시위대와 전경이 맞붙을 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전경들은 14일날 봤듯이 신형 차벽 위로 물대포를 설치하고서 물을 쏘죠. 이거는 거의 RPG 정도가 최고의 무기인 아프간 반군이 미군에 드론하고 싸우는 것과 똑같아요. 갤러그라고 표현했지만은요, 요건 좀 유화시켜서 표현한 거고요. 사냥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그 당시 르메이르 앞에 풍경은. 네. 그래 보겠습니다. 게임은 미션이 있어야 하죠. 우리는 갇혀 있고 마치 게임하다 저들은 물대포를 난사했고. 네. 그러니까 13만 정도의 군중이 결국 힘없이 흩어진 거예요. 한 명은 지금 생과사의 기로에 서 있고요. 저는 이제 그 백 선생님 사건 같은 경우도 이들은 너무나 자만한 나머지 게임을 즐기다 나온 사고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게 수압 높일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신형 차벽에 위해를 가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이렇게 펑펑 날렸을까요?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그건 되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의 가학성을 읽는 거죠. 예. 가학성. 예.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신형 차벽 밑에 이제 구형 전경버스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저는 미끼라고 생각해요. 그거 끌어봤자 상황 안 바뀌거든요. 뒤에 전경 있어요. 그럼 뒤집었다고 쳐요. 어디로 넘어갈 거예요? 그 좁은 폭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거든요. 삼국지식으로 말하면은
기병대가 중앙 돌파를 하려면은 일정 부분의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럼 차 한 대 뺐다고 치자고요. 그 공간으로 얼마의 병력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그거를 진압할 만큼의 무장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권위의 권유선이 아니라 법도 안 지키는 경찰인데 기병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버스를 들쳐내고 어떻게 걷어냈다 치고 시민들이 들어갔으면 그 안에 대기하고 있었을 경찰 병력이 예전엔 인권위에서 그런 걸 얘기했었죠. 이거 이제 이러지 말라고. 예. 과연 방패의 끝을 갈지 않았겠느냐. 흉기를 만들지 않았겠느냐. 2008년 상황을 보면요. 지금은 방패 끝에 플라스틱을 대잖아요. 네. 그거 맞으면 피부 찢어져요. 네. 안 갈아도 찢어져요. 네네네. 예. 전경들이 벽돌을 들고 다닐 수고를 덜었군요. 예.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몇 대의 전경버스에 밧줄을 걸었는데 그거 빼지도 못했고 뭐 뺐다 해도 답이 없긴 했지만은 빼러 갈 수 없었고 물살 때문에. 예. 그리고 그냥 사소하게 정말 전 부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비해서는 유리창 깨는 정도였죠. 그냥 앞에 범퍼 또 일부는 또 장난쳐 놓은 거잖아요. 저쪽에서. 네. 그리고 그 사진만 우린 저들에게 헌납한 결과인 거예요. 부서진 전경버스라는 사진만. 그리고 아까도 다시 중언부언을 해서 죄송하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왜 집회를 하는지에 대한 이슈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했고 그러니까 일반인들 중간인들이 보기에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도 과연 국정교과서 반대로 저 사람이 모였다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림을 만들어놨어요. 박근혜 퇴진 밖에 없었어요. 여러 번 그 현장은 여러 번 주장하고 싶어요. 그건 시위에 참여, 집회에 참여했던 우리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차벽에 가로막힌 순간 이 차벽을 넘는다고 내 싸워댔는데 우리는 그러면서 그 순간 우리 안에 차벽에 갇혀버린 거죠. 결국 이 집회의 목적은 차벽을 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의 목적이 공성전이에요. 이러려고 집회한 게 아닌데 남은 거는 그냥 민중가요였고 그 집회 막판으로 갈수록 이건 더 심해지더라고요. 네. 몇 시까지 확인을 하셨죠? 그날 거기서 있다가 이제 이동을 했어요. 광화문 쪽, 그러니까 저 파이낸스센터 쪽으로 이동을 했고, 네. 거기서 집회가 대략 한 11시 반 정도에 종료된 걸로 아는데, 네. 10시 한 50분까지 있다가, 그 이제 언론에, 보수 언론에 보던 횃불까지 보고, 횃불 꺼지는 거 보고, 몸이 너무 젖어가지고 춥더라고요. 네. 그래서 꺼진 횃불로 또 캠프파이어는 아니고 이제 모닥불을 피워놨길래, 네. 거기서 옷을 좀 말리고 갔죠. 네. 어떻게 막차는 잡으셨겠네요. 택시 타고 갔어요. 진짜요? 네. 버스가 이제 제대로 못 오니까 다 중간에 도망가 버려가지고. 예. 이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들과 물리려고 물론 위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네. 그들의 위법을 모르진 않겠죠. 당연히 저도 알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효과적으로 따질 수 있을 것이냐 얘기는 좀 전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우선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시위라는 목적이 정말 정권을 업기 위해서 청와대까지 가기 위해서인가? 자, 동십자강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그 지역의 관할은 경찰이 아니라 군부대가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두가 혁명을 결의하고 무기고를 털어가지고 무장투쟁을 할 게 아니라면은 시위는 의외로 선거랑 비슷해요. 사전적 의미로 시위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히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하는데 캠페인이죠. 예, 사실상 모든 종류의 위력은 한국에서는 불법 딱지가 붙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모여서 기세를 과시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광장 밖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된다고 좀 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 열심히 시위를 했고 저도 열심히 참여했지만 광장 바깥의 사람들을 광장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지 못한 날이 훨씬 많죠. 이제 과거 지도부라는 개념이 있던 시절에는 뭐 선전대라는 것도 있었고 뭐 이제 주변에 보행하는 사람들에게 종이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물론 그 방법도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는 없죠. 어떤 지도부의 권위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인정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2008년에 되게 많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면은 거기 나온 수많은 촛불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들 운동권이야. 라면서 분리가 딱 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그때 이제 운동권 영감님들은 되게 서운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바쳤는데 이것들이 평생 내가 현장에 늘 굴러먹었는데 시민들한테 환대를 못 받아보긴 처음이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되게 촌스러웠는데 네. 착시죠 일종의. 그동안은 맞아요. 진짜 시민들을 못 만났던 거죠. 아까 그렇죠. 진짜란 말은 좀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완전 시작부터 끝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을 예. 별로 못 만났던 거죠. 그러니까 80년대식 조직적인 저항이라는 방식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누구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장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개인이에요. 전 1인 1단체란 말을 쓰거든요. 네. 각자가 각자의 단체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하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지금 이 상황, 늘 깨지는 이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자, 우선 두 가지가 양립을 해요.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것들. 하지만 권위적인 방법은 싫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거부감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사실 모두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나 조직이 전무하다는 건 진짜 비극인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그냥 그 안에서 2008년 이후부터 끊임없이 나눠지거든요. 쟤는 조직이야. 나는 아니야. 되게 저는 좀 상처됐었어요. 아, 이번에도 그런 얘기 인터넷에 있던데요. 피세이를 이제 종이를 나눠주는데 이번에 민중총궐기 요구사안 중에 국정교과서가 첫 번째였지만 그 다음에 노동개혁이 있었어요. 네. 종이를 받으면서 대열을 따라오던 한 커플이 있었는데 네. 그러더라고요. 국정교과서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뒤를 돌아가더라고요. 네. 네. 진짜 그런 경우 봤거든요. 네. 모두의 생각은 다르죠. 예. 이 기울어진 물리적인 힘의 차이들, 아니 정보 언론 상황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라는 부분들로 다시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네. 어떻게 바꿉니까? 모르죠. 그게 있으면은 그걸 어저께 고민을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네. 이런 말 많이 해요. 너한테 너는 신이 아니다.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아라.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어찌됐건 혁명을 할 게 아니라면 결국 합법적인 틀 그리고 이 문제를 그 법적인 위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두 개를 분리해보죠. 전경버스 차벽에 대한 문제들은 일정 부분의 위헌 심판을 받아냈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에 냈던 위헌 심판 같은 경우는 그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이제 기각이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런 일은 진짜 계속 벌어지고 똑똑해요.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이유를 생각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으므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다 대고 그럴 리가 없어. 라니.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차벽의 문제들 그리고 이제 물대포를 어떻게 지금 이제 경찰 직무집행법이 아니라 경찰 내부 규정으로 지금 물대포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테시고 그다음에 이제 불법 체증 문제들도 커요. 왜냐하면 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노상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언론에 보도되지만 그러면 그 경찰들 파출소에서 나와서 잡아가야 돼요. 변태로. 그렇죠. 또 언론에 나오지만 이제 뭐 개당 990만 원짜리 그 웨어러블 카메라 되게 싸잖아요. 그거 사실. 예, 그거 고프로 아니야 그냥? 아니 고프로는 샤오미 쓰면은 9만 원이면 해결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고프로라 치죠. 그거 어떻게 990만 원이 돼? 그다음에 그건 고프로던데. 그렇잖아. 네. 고프로를 근데 액션 카메라 한다 고프로 쓰면 생겼어요. 생기기는 네모 반듯해서. 예, 그러니까 그 뭐 고프로거나 고프로 형이겠죠. 뭐 요즘 거 뭐 예. 고프로 히어로 뭐 이런 거라고 치자. 그러면은 990만 원에 납품한 새끼를 잡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근데 이건 그거 그 납품 나도 하고 싶다. 잘할 수 있는데. 누군 아니래요? 네. 그다음에 경찰관 명찰 착용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네. 부딪혔을 때 물포를 쏜다거나 체증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 명찰을 착용해서 누군지를 밝혀야 되고 나한테 이것저것 요구하는 경찰은 내가 관등 성명을 요구하면 따박따박 돼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게 원칙인데 이름표 달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위법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우리를 고소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저들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뜬금없이 하는 말들이 못 찾았다. 화질이 안 좋아서 못 찾겠다. 그러니까 진짜 X 같은 소린 게 체증 불법으로 하는 저 경찰 누구냐 찾아내라 그랬는데 화질이 안 좋아서 못 찾겠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도 눈앞이 뿌여니까 경찰 몇 때려도 되나? 그렇죠. 누군지 모르고 눈이 때렸다 그러면 침침한데. 되나?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잖아요. 길인 줄 알았다. 그럼 되나? 42만 화소짜리 카메라여가지고 사람이 쓰러진지 몰랐다. 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잖아요. 눈 감고 했어도 범법한 거예요. 그렇죠.
왜 거기다 대고 미필적 고의를 못 갖다 대겠어요, 우리가. 고만 흥분할까? 자, 지금까지 분류했던 4가지 문제들. 차벽이나 물대포, 그 체증 문제, 경찰관 명찰 착용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결국 이제 심판을 받아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죠. 네. 요건 이제 그냥 진짜로 되게 유치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 좀 생각을 해본 건데 얘기해도 되나? 결국엔 생각을 해보셨군요. 아, 그게 원래 저희들이 결론적인 제언은 잘 안 까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흥미 삼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맞아요. 예, 그냥 외신 전문 여행 작가의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은 뭐 그냥 늘 지나다니던 집회 있을 때마다 배경으로 있는 한 시위꾼이 하는 소리다. 네. 예. 근데 뭐 그럴 듯하면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자고요. 12월 5일날 다시 집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또 맞겠죠? 막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맞겠죠, 예. 네. 지금 차벽을 세워가지고 어차피 집회 이동을 제한하고 혹은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보행자 통로만 만들었다고 해가지고서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다시 심판해볼 만한 여지들이 있어요. 물대포를 쏘겠죠? 네. 명패 착용은 당연히 안 하겠죠? 그리고 체증은 뭐 앞에서 딱 이제 어정어정하면 바로 할 거예요. 네. 자, 그때 모두가 앉아가지고 10만이 모이면 10만이, 5만이 모이면 5만이 모여서 현장에서 고소장을 쓰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경찰, 위헌법률 심판제청. 아, 그 차벽에 대한? 예, 거기에 대한 고소와, 자, 요거는 이벤트로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기네스 협회에 이런 세계 기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5만 명이 고소장을 쓰는 이벤트를 만드는 거죠. 사실 기네스사도 그렇고 유네스코도 그렇고 이렇게 뭐 지정해주는 거 네. 사실 장사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런 이벤트를 만들면은 일단 외신이 움직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문제를 또 얘기했더니 모 법무법인의 사무장께서는 그거 우리가 하겠다라고까지는 하시더라고요. 사실 갑자기 그 유네스코 얘기 나와서 그런데 한 십몇 년 전에 비해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자연유산이나 세계문화유산 같은 게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장사를 위한 거죠. 네, 지금은 그 나라 장사를 위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무렵에 이스라엘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미국 그 최대 스폰서인 미국이 돈줄을 끊었어요, 유네스코 쪽에. 그때부터 세계문화유산 장사가 시작됩니다. 예. 그러면 이용이 지금 맥락도 모르고 천둥벌거숭이처럼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걸 참고해야 돼요. 유네스코는 싼 값에 부를 수 있다. 맞아요. 네. 이게 다 그냥 장사입니다, 그냥. 네. 근데 유네스코는 이걸 관심을 기네스를 불러주잖아요. 근데 이게 이건. 어차피 다 장사인데. 시간 지나면 다 유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네스코 좋아. 그러니까 돈 내고 오는 건데 어차피 그 기네스 등록하려면 돈 내야 돼요. 근데 그 돈 내고 사온 그것이 주목을 끌 수 있을 것이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사실. 근데 기네스 정도면 갈만하다. 아니 뭐 혹은 거기에서 그 IQ 테스트 잘 나온 몇몇 집에 한 몇십만 원 있으신 분이 맨사에 그냥 가입을 해버려. 그러니까 거기 돈 내면 해주잖아. 거기도. 아니면 단체 고소장 쓰기를 한 20년 정도 정례화해서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에. 그렇죠. 고소 101장. 네. 이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저도 방법이 없어요. 누구나 이제 그것까지는 공감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네. 그럼 뭘 해야 되지에서 막히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백화제방을 만들어 보자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한민족의 시원 문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왜 모였는지에 대한 대답을 낼 수는 있다. 이 답들이 쌓이면. 그리고 이 바보 같은 제안에 대해서 누군가는 또 그럴듯하게 듣고서 살을 붙일 수도 있죠. 그러면서 좀 만들어 가자고요. 방금 이용이 붙였잖아요. 유네스코를 사올 수 있다. 유네스코 그래요. 콜. 싸졌다 최근에. 또 이거를 소문을 내면은 이제 이걸 타고서 혹시라도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면은 혹시라도 정권은 또 고민하지 않을까요? 이걸 막아야 돼, 뚫어야 돼. 이것들이 유네스코를 사오다니. 그러니까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집회는 공성전 위주보다는 좀 어느 정도 플랜 B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지도부가 제안을 하겠죠. 차를 탄 사람들이. 최소한 공성전은 우리한테 결코 이로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시즌은 진짜 레밍스 게임이죠. 그렇게 되죠. 그리고
다시 그 기마전의 예를 들겠지만은 단단하게 성을 봉쇄한 상태에서 기마 부대는 성을 우회합니다. 성을 중앙 돌파하지 않아요. 네. 그 우르무치 아이신기오르 우르무치가 조선을 상대했던. 그렇죠, 그렇죠. 병자호란 때 네. 굳이 백마산상 함락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네. 우회하면 돼요. 그게 헬기가 기병대인 이유죠. 네. 네. 그리고 그 우회 방법 중에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싸움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걸 물고 늘어지는 게 싸우는 방법이에요. 네. 조금 더티하지만 그래요. 싸움을 내가 물리력이 부족해서 못하는데 제가 나갖고 때리면 결국 불알 잡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렇죠. 예. 전 그것까지 생각 안 했는데. 거참. 근데 최근에 네. 이번 정부 들어오고 나서 정말 싫어하는 게 삐라 뿌리는 거더라고요. 아, 그죠. 네. 예. 이하 작가인가요? 예. 이거 이제 선동으로 몰리는 거 아닌가? 이분을 일약 스타로 예. 자리매김하게 해줬죠. 이번 정권이. 10만이 모여서 길을 나누자고요. 사실 뭐 굳이 광화문 안 가고 동대문 가도 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삐라를 뿌리자는 거죠. 아, 그냥 단어를 바꾸죠. 카탈로그. 페이퍼. 예. 팸플릿. 피. 개간지. 너무 전문적 용어다. 피. 네. 그러니까 개간 가을호. 네. 전단. FWP. 그다음에 고소장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써서 혹시나 접수가 되는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들은 뭐 말은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 내부적으로 그 2008년 SLR 클럽과는 좀 다른 목적으로 경찰의 불법만을 체증할 수 있는 시민체증단 같은 것들도 가능한 케이스라고 봐요. 네. 요즘 같은 경우 카메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정 위험하면 망원렌즈 쓰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인도에서 그 백 선생님 같은 경우도 잡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망원렌즈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네. 이분들은 시위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경찰의 불법을 체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일방적으로 체증을 당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봤는데 제가 찍은 기침하느라고 약간 흔들렸던 그 이미지들이 써먹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자들의 카메라를 가지고 커버할 수 없는 양의 불법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기자가 너무 적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본 거는 YTN이 둘이 있었는데 네. 거기는 이제 막 욕먹고 쫓겨났고 네. 그러면 이제 보는 게 미디어 몽고 현장에 있었고 오마이뉴스 권호성 기자 있었고 네. 그러면 그러니까. 거의 이미지가 나온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몽고님도 2007, 8년 이때만 해도 본인이 모르셨을 거예요. 이제 그 사람만 믿고 사람들이 가야 된다는 걸. 네. 내가 그 정도 위치가 될 거라는 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를 지금 우린 증명할 수가 없어요. 차벽을 만들면서 경찰들이 90 몇 군데에 지금 인도를 확보했다고 주장하잖아요. 네. 근데 이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 찍은 사람이 없거든요, 아무도. 그건 주장하면 되는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럼 다음에 차벽이 생겼을 때 한 10명만 졸짜가지고 분단만 할 수 있으면 그거 충분히 작업할 수 있거든요. 네. 모을 수가 있는 거죠. 하다못해 뭐 이제 집회 시작 전에는 뭐 딴지일보 좌리님도 부르고 네. 이쪽에 사진 찍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만 모여도 되는 거고 이건 시위 행위가 아니에요, 전혀. 그리고 이런 저들의 위법을 체증하는 게 연행된 시민들이나 혹은 집회 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법률적으로 방어도 좀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거 정말 주장자서 유네스코를 불러서 5만 명이 소장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네. 거기에 그들의 불법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한두 번 하면 또 무력화 될 거예요. 저 사람들은 또 이걸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할 테니까. 그렇죠. 하지만 예. 위법을 우리가 검증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들의 체증을 체증하는 예. 필요는 있다. 사실 백남깁 씨 케이스가 없었다면요.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고 이번 11월 14일을 계기로 당분간 전멸했을지도 몰라요. 네, 가능한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폭력식 이미지 만들려고 진형을 짰고 거기에 말려들었어요. 저들의 과신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거죠.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지금 그리고 몇 건의 이미지들로 인해 가지고 경찰의 폭력성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인터넷 여론전으로 끝나지 그런 일이 없었다라면은 아마 모든 언론이 달라붙어가지고 내년 4월까지 아주 평안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12월 5일의 집회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나마 지금 12월 5일에 집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생겼죠.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네. 제가 보는 판은 이래요. 그냥 마지막 제언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백화 제방이에요. 네. 모두가 나서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정권이 나쁜 거 다 알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집회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광장 밖의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더 이상 다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끊고 뭘 좀 추가할까요? 아니요. 추가할 게 있나? 막판에 약간 나 좀 벙 떴어 얘기가 그래가지고. 아 진짜요? 네. 내가 느끼긴 그랬는데. 전 결론 다 나왔다고 봐요. UMC가 듣기는 괜찮으면 그냥 가요. 네. 왜 지금 그 얘기를 다 끝내놓고 시청광장 환타님께서 아노미를 겪느냐? 좀 이게 구시대적 시위꾼의 감상이죠. 왜냐하면 위대한 민중에게 아무 말이나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아무 말을 했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하면서 진짜 양쪽에서 욕먹기 딱 좋은. 그렇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어찌됐건 열심히 했는데 저 새끼 김 뺀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정권 쪽에서는 지금 저 새끼가 삐라 뿌리자 그러네? 하면서 선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법원의 판례는 이제 집회를 기획 제안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네. 네. 그죠. 웃기죠. 집회 자유가 허가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를 기획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됐대요. 이게 어제 우리가 아까이 소라님한테 전화로 들었던 얘기하고 비슷하죠. 네. 심지어 우리나라에는 외부에서 무슨 테러로 인한 뭐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무슨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테러로 누가 죽고 다치고 이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의해 다친 분 계시죠. 네. 큰 사고를 지금 진짜 안 좋은 상황을 앞두고 계신 그런 분. 경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도 뭔가 안보법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80년대가 우리에게 남겨준 게 없는 것 같아서 화가 날 때가 이런 거예요. 80년대가 우리 세대한테 남겨준 게 저 386 정치인들 말고 뭐가 있냐라고 되묻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80년대가 만약에 현명한 지혜를, 누적된 지혜를 우리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런 소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법이 지정해준 노비와 가장 비슷한 존재, 국가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인이 돼가지고요, 물론 뭐 다루는 사람도 아랫사람도 사람이니까 빈정상하지 않게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현대사회에 유일하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우리에게 권리가 주어져 있는 우리의 노비를 빈정 안 상하게 똑바로 다루자면 분노나 매가 답은 아닐 것 같다고 집회를 오래 해본 현명한 어르신이 있으면 얘기하지 않을까? 환타님보다 훨씬 늙은. 그러니까 물뚝심송님이 집회를 안 나와서 비슷한. 물뚝심송님이 집회를 나오지 왜 안 나와가지고 나를 여기다가 판사님 저는 새로운 집회를 선동한 게 아니라 네. 전경이 다치는 것과 우리 시민이 다치는 게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네, 판사님 물뚱님 대신 나왔습니다. 않기 위한 네, 판사님 물뚱님 대신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 말은 다 물뚱님이 한 겁니다. 물론 저쪽의 계책에 완전히 말려들었다라는 환타님의 말씀에는 저는 많이 동의는 못해요. 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다니. 그죠. 제 살길. 왜? 지금 보수 언론이 죽도록 뒤지고 있거든요. 경찰의 부상이 극미합니다. 아니 걔네는 다칠 수가 없어요. 위에서 때리는데 어떻게 다쳐요 걔네들이. 길에서 해보시니까 아시잖아요. 방패하고 하이바 몇 개 노획할 수 있다는 건 아예 안 부딪히는 건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성전의 기본은 높이예요. 저쪽에서 성을 쌓으면 우리도 토성을 쌓아가 높이를 맞춰서 공성전을 벌이는 건데 네. 토산을 쌓죠. 되게. 토산을 쌓죠. 네. 근데 이번 공성전은 일단 신형차벽이 높이에서 너무 월등해요. 공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시고 싶으신 아프칸하고 드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점에서도 저는 약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공성전을 해놓죠? 그러면 최소한의 인력들만 체증하느라 가끔 뭐 밑으로 내려갈까? 웬만하면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소수밖에 밑으로 안 내려가죠? 그럼 이번에 유명해진 사진 있죠? 산수포 맞은 경찰 물로 시민이 닦아주는 거. 그런 짤방만 남길 수 있을걸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경찰의 전략 때문에 혹은 시민들이 너무 잘해서 경찰 안 다쳤습니다. 큰 부상 우리 쪽에서만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 원인은 우리가 주인의식을 발휘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되게 착해서 그건 한국의 문제죠. 네, 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주인의식만 더해지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주인식을 더해져가지고 좀 과약해지면은 그런 방송을 하면 우리는 문을 닫을 것이고. 그런가요? 아까 아니 제가 진짜 주인이라고 생각이 되면 야 주인인데 꺼져 이 새끼야 이렇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좋게 말해야지. 화냈는데 일 잘해주는 노비는 없어요.
일꾼은 없어요. 예. 효과적으로 머리 써서 어떻게든 우리 거인 국가를 잘 굴리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정도의 이게 되게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아주 기본적인 제언을 했습니다. 영감의 얘기죠. 그리고 이 기본을 지킨다면 지키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의 첫 번째 국가는 한국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도 합니다. 아주 좋게 표현하자면요. 그걸 뭐 싱가포르이 하겠습니까? 일본이 하겠습니까? 머리 쓴 시위를 하면 아마 한국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곳일 것이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 하나, 가급적 돌아가시고 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우비는 잘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비를 챙기기 이전에 아까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최초부터 부딪히지 않는 집회도 생각해 보실 만합니다. 핫팩도 챙기세요. 춥더이다. 네, 올해는 의외로 수능 한파가 없었죠. 언제부턴가 잘 없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 한파 없으면 보름 뒤가 되게 춥습니다. 아, 그래요? 수능 오고. 지금 겨울비 한참 오니까 이제 영하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보름이 지나서 이제 보름 조금 더 지나면 12월 5일이죠. 그 집회 되면 궁금해서 가실 분들 있을 거예요. 이번에 상황 보고 너무 분노하셔서 본인 몸 잘 챙기시고 네, 내가 쟤네들을 어떻게 다뤄야 쟤네가 우리 말을 들을까? 내 말을 들을까?를 오프라인에서 고민하는 장쯤으로 집회를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차벽을 보고서 너무 화내지 마세요. 네. 그냥 그렇더라고요. 넘을 수 없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차들의 모임입니다. 저들과 붙으면 우리는 AI가 떨어지는 적 유닛이 되는데요. 저들과 안 붙으면 저 차벽은 그냥 우리에겐 NPC입니다. 네. 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디 알아주십시오. 지금이 잘못됐다는 말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 잘못됐다는 말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이기고 싶을 뿐입니다.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고 싶을 뿐이에요. 그지 같은 것들과 싸우는 방법인데. 네. 저도 성격이 안 좋아요. 화가 나면 완력 쓰려고 애쓰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상시에 목소리가 크지. 가끔 시비 붙을 때 목소리를 이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 근데 그거는 그냥 개인 간의 송사, 뭐, 아무것도 아닌, 예를 들어 뭐, 1,000만원짜리 사기. 그렇다 치죠. 몇백만원짜리 사기. 그런 거면 제가 장장 죽일 것처럼 달려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국가가 내 말을 듣게 하는 일은, 2010년대에는 분노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국가의 주인으로서 부디 머리를 써주십시오. 정치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머리 큰 아저씨 셋이서 진행했습니다. 시청광장 환타님을 일단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가서 남은 법의 심판을 받으시고. 고법으로 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그게 무슨, 다시 수원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항소심. 그러니까 수원 고법인 네. 거예요? 예, 그런가 봐요. 이번 최대 인신 구금까지 가능합니까? 어떻게? 어디 지금 1심 재판 받는 사람이 건방지게 2심한테. 공판 한 번도 안 나가봤으면서. 와, 졌어! 나 6번. 이번에 가면 7번째인데. 네. 이번에 진짜 처음에 가면은 이름 물어보고 주민번호 물어보고, 그럼 집에 가라 그런다니까. 좋은 말 떠올랐어요. 내가 그날 인원동원에 또 얼마 쪽팔렸는데. 좋은 얘기가 떠올랐어요. 누가 먼저 지나 봅시다. 네. 긴 이야기를 해주신, 감상과 재연을 나눠주신, 열심히 나눠주신, 시청광장 환타님, 늘 외신만 다루시다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다른 대기업 건강식품도 많잖아. 딸기나 블루베리와의 영양가 비교, 가격, 위생, 책임보험, 화학 첨가물은 없는지. 다 알아보셨나요? 비교하실 필요 없죠?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내 최저임금은 5,580원. 재벌의 금고에는 809조가 쌓여 있는데도 내 시급을 1만 원으로 올려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2년마다 직장을 잃어야 하는 비정규직. 그런데 정부마저 비정규직을 늘리는 이유가 뭘까요? 재벌과 정부는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민주노총에게 들려주세요. 큰 목소리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당신의 편에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 트윗 봅니다. 금주의 의사소통. 내가 아까 심심한데? 그러실래요? 아이디를 읽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말하면 되나요? 아이디 누구누구 하고 읽으시면 돼요. 아이디 인트로용 이거 아니구나. 맨 아래. 그건 대본이에요. 인트로 이용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의사소통. 네. 까를리또 8293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필리핀식으로 읽으시네. 네. 그 알실에서 광고 1순위로 불리던 에브리온 TV가 드디어 iOS 9에서도 제대로 먹힌다는 소식입니다. XSFM 채널 25번입니다. 네. 에브리온 TV. 이상하죠? 듣기만 해도 뭔가 이렇게 파블로브의 개가 되는 듯한 느낌의 단어입니다. 에브리온 TV. MBC 에브리온하고는 상관없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전혀 MBC 계열사가 아니고요. 다른 데 계열사입니다. 네네. 그 에브리온 TV 얘기를 오랜만에 하게 되는데 뭔지 아시는 분은 계속 아시고 계시면 되고 저희들한테 되게 고마운 존재입니다. 지난주엔가 설명했잖아요. 네. 저희들이 D모사에 있을 때부터 XSFM만을 위한 채널을 따로 만들어주신 심지어 YTN 옆에 만들어주신 고마운 존재입니다. 벌써 3년 됐어요. 우리랑 협력사 제일 오래된 곳이에요. 에브리온 TV. 참 여기도 안 망하고 잘 버티네요. 땡땡땡 의장님하고 박땡땡 본부장님하고 그 다음에 XSFM 실무를 맡고 계신 헛땡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에브리온 TV 좀 오래 안 망하고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트윗은요. 아이디 키킨 찌찌님입니다. 키키앤 지지님. 키키앤 찌찌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지지. 이건 찌찌 아닐까요? 진짜. 환사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키키앤 지지님께서 네. 육아를 경험했어도 아이가 초등 고학년에서 고등학생이 되면 육아에 어려움이 있게 돼요. 시어머니 모드로 변하게 되죠. 나도 다 했어. 너만 애 키우냐? 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어린애 키우는 젊은 엄마들에 대한 안쓰러움이 옅어져요. 애들 학교 수업, 시험 성적, 그리고 학원 입시 등 또 다른 일들이 산적해 있으니 이미 지나쳐온 과거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생각하게 일쑤죠. 네. 오랜만에 병원 수련이라 집에 못 온 남편과 사느라 혼자 애 둘 안고 울던 밤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이용 수석께서는 아주 공감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요즘은 진짜 학원을 입시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원 들어가는 학원이 생긴 지 오래됐죠. 무슨 과학고 보내려고 학원 보내는 얘기 들어봤는데 와 진짜 무섭더라. 어떻게 그러고를 살아? 과거 가면은 학원 들어가는 학원까지 가야 돼요. 잘하면. 진짜. 그래가지고 네. 애들이 이제 에세이를 쓰잖아요. 들어가려고. 네. 그걸 쓰면은 그걸 가지고 그 고액으로 가면 그 문체를 받아들여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에세이로 바꿔 써주는 것도 있대요. 맞아요. 지난 회차 장하나 의원 나오셨을 때 금요일 순서, 주말 순서에 대한 소감이기도 한데 저희가 그때 이용도 그렇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육아의 고통을 그다지 알아주지 않는 회자도 안 해주는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가. 네. 근데 그 회자 안 해주는 사회의 구성원 중에 다수는 육아를 또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도 이렇게 못 잊는 거죠.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오히려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네, 그것도 크고 저는 한국 사회의 트렌드를 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떤 고통을 잊고 싶지 않은데 사회가 꾸준히 더 큰 고통을 부여해줘요. 그러면 내 지난 고통을 잊게 해주는 건 긍정적인 효과 같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내 옆 사람들이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고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질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연대를 불가능하게 해요.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성과를 거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경험이 드디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 그죠. 이용의 경험이 풀쳐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어. 뭐 군대라고 치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는데 여기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실제로 고통이 줄어들고 내가 처음에 겪었던 것보다 내 고통도 시간이 가면서 줄어들고 나의 후배들의 고통은 더더욱 줄어들고 하는 모습을 봤으면 다음에 만나는 어떤 고통스러운 걸 만났을 때 똑같은 노력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성공한 경험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야. 그런 어떤 시스템에 대한 그 개선을 유효하게 해본 경험이. 우리는요, 집회 문화, 혹은 더 크게는 총선과 지선에 나아가는 야당의 자세, 대선에 나가는 야당의 자세, 모든 이들의 경험에서 이걸 비춰볼 수 있어요. 연대로 성공해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솔리다리티를 집어넣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육아로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나요? 연대로 성공해본 적이 없다는 건 프랑스 사회당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아이디 헤이스컬리님입니다. 네. YTN 속보에서 시리아는 시아파니까 IS는 시아파라는 둥. 지나가던 시리가 웃을 얘기네요. 그냥 이라크의 알카에다라는 둥. 알라후 아크바르를 요상한 뜻으로 말하지 않나.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는 소위 전문가들을 보며 새삼 홍땡땡 덕질가의 위험을 되새깁니다. 결론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YTN에서 네. 트윗에 이때 되게 많이 성토가 됐는데 네. 선글라스를 낀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왔대는데 누구야? 장난 아니었대요 진짜. 저도 얘기 들었어요. 이 얘기. 선글은 왜 껴? 어때? 왜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시리아는 시아파니까 IS도 시아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질문이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누군데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도 뭐 귀찮아서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근데 그 예전에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종편에 나오는 소위 전문가라고 하면 발음을 소위 전문가들에 대해서 그거 이용이 예. 직접 다뤘죠. 네네네. 네. 그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한바만큼 집중하시는 분야잖아요. 그렇죠. 언론에 나오는 그 전문가분들. 네. 그니까요. 참 그분들 출연료도 그 아실보다 싼데 나가가지고 그럼 틀린 소리 하는데. 그분들은 훨씬 많이 벌죠. 저 멋진 출연료 부심. 그분들 이렇게 근면하게 나가는 거 보면 훨씬 많이 벌죠. 죽도록 나가니까. 네, 그래가지고 빡세게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전 난다는 건 그런 분들한테 하는 얘기죠. 근데 진짜 저거는 거의 술자리에서 거짓말하는 수준이잖아. 그냥 옆 동네 아줌마 꼬시려고. 잘 모르는 아저씨가 투다리에서 투다리에서 하는 말이야. 학력에 컴플렉스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모른다는 얘기 못하는 할아버지가. 네. 그래가지고 선글라스를 끼고 전문가가 나왔다고 해가지고서 네네네. 김만복인가?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나이방 씨. 네. 아니 근데 진짜 너무하잖아. 알라우 악바는 뭐라고 했을까 대체? 식사는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했으려나? 하여간. 그래서요, 우리가 아까이 소라님의 이야기를 또 들어볼 텐데, 청취자분들이 그런 점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타겟은 왜 프랑스이며, 아프리카 북부, 즉, 이슬람 문화권과 서남부 유럽의 관계는 어떠냐, 이런 것들을 홍땡땡 덕질가가 뭐 대단한 줄 알고, 그냥 막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연구학께서 덕질 중이에요. 준비가 되는지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른 트윗 없죠, 이제? 예, 없어요. 네네네. 성우 연습? 그렇죠. XSFM이요. 여러 번 생각하는데요. 훌륭한 회사인 것 같아요. 사람들 방송 연습도 시켜줘. 성우 연습도 시켜줘. 청취자 여러분, 시청광장 환타님이 성우로 데뷔하신대요, 금방. 무슨 일입니까? 참. 우리 방송 타고 나간 사람들이 5만 가지 일 다 하는데요. 환타님이 성우를 할 줄 몰랐네. 여간에 집회는 가보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이상 그 생각은 듭니다. 아따 사람 사는 곳. 네. 전경들이 젊음을 본의 아니게 불태우게 되는 곳. 중대장들이 다른 보직 받기 전에 참 빡센 경험하는 곳.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하되 뜨거운 전우회를 느끼는 곳. 그리고 시민들을 돌보는 상인들, 시민들을 미워하는 상인들, 시민들을 미워하는 시민들, 전경들을 미워하는 시민들, 전경들을 챙겨주는 시민들, 또 본의 아니게 마음을 못 숨기고 시민들을 챙겨주는 전경들. 그게 육박전을 통해서 너무 생생하게 들어옵니다. 저는 제 처음이자 마지막 집회에 대한 이미지는 늘 갈 때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뜨겁게 살고 있구나. 여기에서. 그렇게 했으면요. 멋있는 결과가 나와야죠. 멋있는 결과를 시민의 모임을 통해, 주인들의 모임을 통해 냈으면 좋겠다. 만약에 온 국민이 다 집회할 수 있죠? 그것은 공의회라고 부를 겁니다.
훌륭한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방송을 소문내 주시고요. 저희 둘이 이제 법정에 간다는 것만 잊어주십시오. 다음 주 이 시간에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저도 환타님도 목이 안 좋은데 보름 내로 건강을 완치시켜가지고 시민 모임에서 한번 뵙는 걸로 하시죠.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현아 엔지니어가 지금 밖에서 수고하고 있고요. 이용상 임수석과 UMC의 책임 프로듀서 서울시청 환타님, 시청광장 환타님은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